또 이제 육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복신이에요. 예, 그래서 복신은 말 그대로 이제 숨어 있는 효, 본꾀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는 효여서 어떤 뭐 바로 보기에는 작용력이 없는 것 같지만 숨어 있다가 나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나오는 순간에 뭔가 일이 성사된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일의 어떤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복신이 많이 유용이 됩니다. 그래서 복신은 본꾀상에 나타나지 않고 여기 숨어 있는 복이라고 표시해서 뭐라고 쓰죠. 쓰는 이거를 이제 복신이라고 하고, 복신을 감추고 있는 이 효를 비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충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해서 얘가 나와서 쓰이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뭔가 작용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숨겨져 있는 일, 드러나지 않는 일이고, 어떤 시기, 때가 되면 뭔가 쓸모가 되는 그런. 자, 그래서 이 복신이 이제 나타나서 쓰일 수 있는 경우하고, 복신이 나와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제 복신이 나오긴 나왔는데, 나와도 못 써먹는 경우가 있고, 나와서 유용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유용하게 작용하려면 복신 자체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월건과 일진의 생조를 받아서 복신 자체가 좀 힘이 있어야 되고, 복신을 감추고 있었던 비신이 또 복신을 생해서 힘이 있는 경우, 또 다른 동요가 생해줘서 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복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복신을 누르고 있던 비신이 이제 영향력이 무력해지면 반대로 복신은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신을 못 쓰는 경우는 반대로 복신 자체가 굉장히 무력한 경우는 나온다 해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신을 좀 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봐서 결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복신을 이용한 점예는, 이건 좀 옛날 고서에 나오는 좀 대표적인 그 점예인데요. 노복이 도망쳐서 어디에 숨었는지 어떻게 됐나 물어본 질문에서, 여기서 이제 노복은 옛날식의 그 노비이기 때문에 쟤를 용신으로 보는 거죠. 이거 자체를 이제 노비로 봐서 쟤를 상황에서 이 궤반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쟤가 지금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노복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 어디에? 관오해. 여기 아래에 지금 노복이 숨어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언제 그러면 노복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럼 이 복신이 깨져서 얘가 밖으로 나올 때, 복신에서 밖으로 출현할 때 걔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밖으로 나오려면 누르고 있던 얘가 어떻게 움직여주든지 깨지든지 해야 이 누름에서 불려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신인 오를 충하는 자일, 그러면 좌오충해서 얘를 깨주니까 눌려있던, 숨어있던 복신이 위로 드러나게 돼서 노비를 찾게 된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어디 숨어 있느냐, 여기 숨어 있다. 언제 나오냐? 이거 깨지는 날.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 관오 밑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체 궤로 봤을 때 요종은 네 궤니까 집안 안에, 집안 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집 밖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집안 내에서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저 오화, 오화로 대표되는 어떤 물건 밑에 숨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화를 쓰는 그 대장간 밑에 숨어 있다가 뭐 발견됐다 하는 점괘입니다. 네, 또 복신을 이용한 어떤 그 점사 해석,
한 예로 내정점을 한번 보면요. 이제 그 내정점은 그거죠. 손님이 이제 상담하러 왔을 때 무슨 문제로 왔을 것인가를 미리 내가 좀 점쳐보는 그런 게 이제 내정점이죠.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는 시간이랄지 아니면 그냥 손님이 딱 들어섰을 때 바로 점괘를 뽑아서 이 사람이 이러한 문제로 왔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정점은 이제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딱 그냥 동요랄지 이런 식으로 두드러지게 올라오는, 눈에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키워드 잡아서 그거가 갖고 있는 육친들을 가지고 그 육친에 해당하는 문제 때문에 왔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찌됐든 1차로 재물 문제로 왔겠고, 그 다음에 재물인데 뭐 때문에, 어떤 재물? 그 문서를 쓰려는 재물, 문서와 관련된 재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복신이라고 해서 이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어떤 그 문제거리로 주요하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신의 문제, 숨겨진 문제, 내재되어 있는 이 재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관에 대한 문제이겠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재물 문제겠고, 근데 어떤 재물? 문서를 움직이려는 재물. 그 다음에 그 재물의 그 숨은 이유는 직장, 뭐 사업장 하는 관의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로 왔겠구나라고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는 말 그대로 재물이죠. 재물 문제, 또는 남자의 경우는 부인의 문제일 수 있고, 여기서 부는 뭐 부모도 될 수 있지만 또 문서, 또 관은 직장인의 경우는 직장,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기의 그 사업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이 귀의 역할을 할 때는 질병이나 재앙, 뭐 사고 이런 거라 그랬으니까 이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략 이러한 문제들로 왔겠구나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재물 문제인데, 먼저 재물 문제인데 문서를 움직이고 싶은 거에 관련한 재물이 있고, 재물 문제고, 문서는 무슨 문제냐? 무슨 문서냐?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서.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서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재물 때문에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그 사업장, 자기의 사업장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인데 가게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가게를 옮겨보고 싶은데, 문서를 쓰고 싶은데 이제 재물이 좀 잘 안 되니까, 모자라고 잘 안 되니까 좀 걱정이다. 그래서 점포를 옮기고 싶은데 재물이 좀 걱정이다 하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어쨌든 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질병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부인의 질병도 걱정이었고요. 그래서 사업장의 그런 그 문서 이동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처의 질병에 관한 문제로 온 그 점사입니다. 근데 처의 질병은 또 뭐냐 그러면 지금 관에 있는 게 유금이죠. 그러면 이제 금은 사람 몸에서 어떤 뼈, 관절,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 처가 뭐 허리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처에 허리 안 좋은 질병 이런 것도 근심으로 들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복신을 활용해서 좀 그 점사를 해석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신이라는 것이 숨어 있다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려고 눈에 띄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신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잘 해석에 응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괘신도 했었어요. 우리 괘반 작성할 때 괘반 작성하고 이쪽에다가 괘신하고 공망하고 따로 표시했었죠. 그런 이제 괘신은
그 글자 그대로 괴신, 그래서 괴의 어떤 몸 주체, 체가 되는 것을 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의 주체를 의미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점사의 주체는 세요가 되기 때문에 세요를 보지만, 또한 이제 겸해서 괴신도 좀 그런 일의 주체로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세요처럼 세요를 겸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괴신이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막 괴신을 꼭 참고로 해야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비교적 영향력은 좀 적지만, 그래서 실제 해석할 때는 괴신을 안 다루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예, 그래도 이제 괴신이 이런 영향을 준다 하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서요. 그래서 어떤 그 일의 징조나 또는 그 점친 사람의 어떤 마음,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신이 좀 편안하고 충파되지 않고 안정이 돼 있으면 그 어떤 평상적인 마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것이 이제 그 괴신 자체가, 괴신은 따로 옆에다가 썼었잖아요. 그 괴신, 써진 괴신이 이 안에 괴도 어떻게 있다. 그러면 어떤 의지할 바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괴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그냥 마음만 있고 딱 확고한 마음이 없어서 마음의 주체성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거를 중요하게 해석에까지 끼워 넣진 않지만, 어떤 방향이나 분위기, 그 점친 사람이나 점친 사안에 대한 어떤 마음,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읽기에는 좋고요. 그래서 괴신도 합의되고 그러면 일이 일단 성사되고 좋은 걸로 보고, 괴신이 월파나 충파되면 흉한 걸로 보고요. 왜냐하면 괴신 자체가 그 괴의 어떤 체가 되고 몸이 되는데, 그 자체가 깨져버리면 일이 성사되기가 어렵겠죠. 또는 이제 공망이 되거나 묘절이 돼도 일을 이루기가 어렵고, 이제 괴상에 딱 드러나면 확실하게 그 일에 대한 그 좀 정해진 방향을 보여주는 거고, 괴상에 없으면 일에 정해진 방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괴신이 괴상에 나타나서 그게 또 세요하고 합을 하거나 뭐 생하는 관계가 되거나 뭐 이러면 그 뚜렷하게 그 괴신의 영향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 그 육친이나 그 오행을 방향으로 어떤 일이 정해진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변효나 복신상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냥 이럴까 하는 마음만 있는 거지 어떤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괴신하고 세요하고의 관계를 봐서요. 괴신이 세요를 극하면 그 일 전체가 나한테 이렇게 극해서 오는 꼴이 되니까 좋게 보고요. 근데 세요가 괴신을 극하면 내가 그 일 전체, 그 어떤 괴반 전체를 극해버리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흉한 걸로 보고요. 그래서 괴신과 세요하고는 좀 생조하고 합하면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테면 뭐 어떤 재물을 구하는 재물을 좀 구해볼까 하는, 돈을 좀 어디서 빌려볼까 한다, 뭐 이런 점사를 쳤는데, 괴신에 가서 이제 관이 붙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이 재물을 구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여기에 와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어떤 관청에 의지하는, 그래서 보통 은행이나 관공서니까, 예, 은행이나 이런 데서 좀 돈을 빌려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괴신을 보고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관유가 본괴상에 없으면 그냥 막연히 은행에서 빌려볼까 정도 생각하는 거지 딱 결심을 굳힌 건 아닌 거고, 이게 이제 본괴 내에 또 이렇게 딱 관으로 보이면 생각도 은행에서 빌려볼까 하는 거고, 실제 실행도 은행에 가서 뭐 돈을 얼마를 빌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괴신은 좀 그 어떤 마음이나 방향성, 좀 괴 전체가 가지고 있는 뜻, 예.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아주 중요한 그 부분으로 해석할 때만 꼭 쓰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전체적인 괴나 또는 그 점진 사람의 마음 같은 것들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괴신도 생합이 되고 좀 좋은 상태인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도 계속 그 육효 이론 중에서 여러 가지 했는데요.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만 보면은 잘 이해 안 되시고 할 텐데, 예, 우선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알아두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로 괴 해석, 그러니까 우리 육효 해석할 때 이제 이런 문기들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실전을 해보시면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습하신 내용 그냥 잘 정리해 두시고 잘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